한 초등학교에서 20년을 일해온 현주 씨.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지도 있고 좋았어요, 저는. 변화가 시작된 건 편지가 배달되면서부터입니다. 기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내려오라고 해서 전해준 거예요, 밤에. 이렇게 다 모아놨고 봉투에 안 온 거는 다른 사람 통해서 저는 뭐 연애 편지도 아니고 편지 이렇게 많이 받아 본 거 처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내가 각 세우지 마라. 네가 내가 각 세워갖고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내 뜻하고 같이 해서 가는 사람들만 같이 가는 거야. 내 뜻이 틀리면 같이 못 가. 어디까지 가겠어? 발신자는 회장님이라 불리는 수감 중이던 전 이사장. 이거 만들 가 없어. 벌금을 내서 내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힘들게 맞다면 이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출소하기 전까지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음성 메시지며 계속 왔거든요. 20몇 억씩 하는 사업 제안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거죠. 잘못된 거 보이니까 더 이상 진행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KBS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로 드러난 회장님의 지시. 지금부터 추적해보려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되자 스쿨버스와 아이를 태우고 온 차량들로 운동장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아세요? 네네. 사립학교도 전국에서 오니까요. 제일 학교 비싸게. 한국어를 반반하는 학교라는 거겠죠. 이머전스 스쿨. 길이 빡빡해요. 옛날에 어떤 학교는 그 때문에 뭐 전학도 가버리기도 하고. 이미 수년 전부터 소문이 많았다는 학교. 주로 회장님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전 교직원으로부터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직원들 해가지고 본인 집에 있는 분재를 이제 추워지기 전에 창고에 넣어놓고 또 봄 되면 빼고 그런 작업을 꼭 직원들이 시켰어요. 항상 저도 갔었거든요. 자기 노래방 기기를 저한테 수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최신 이제 노래 업그레이드. 아, 그 집 지하에 노래방이 있어요? 네. 교직원에게 자택 수리를 지시했다는 회장님. 세장, 수족관 등 집기 구입부터 커튼 수리, 지하 노래방 기기 점검도 지시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비용 처리는 학교 행정실 직원하고 상의하라고 합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는 방법도 조언합니다. 견적서는 부풀려졌고 이런 방식을 통해 교비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의 교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회장님은 과연 누구일까? 2014년 대종상 영화제의 조직위원장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던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정 씨가 발표하셨던 명랑.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화 명량은 위하여. 무기중개로 사업을 시작한 이규태 회장은 이후 학교 법인과 연예기획사 등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5개 회사, 8개. 그러던 2015년 이규태 회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오늘 새벽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규태 회장을 오늘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방산비리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뇌물공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10개월,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 중에는 교비 횡령도 있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사장에서 물러나 학교에 관해 그 어떤 권한도 없었던 회장님. 하지만 수감 중에도 학교 운영에 관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뜻은 주로 편지로 전달됐습니다. 행정실 직원이었던 현주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편지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아니 현주에게 주고 필요한 것 메모 후에 파기할 것. 본인이 이렇게 이 빨간 줄 것을 급여나 그 행정실 말고 기업공부실 직원들 몇 명 뽑아라. 거기 안에서 이력서까지 받아보겠다고. 채용 직원의 급여 규모와 이력서도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교비 잉여금이 줄어들자 수업료 인상폭이 낮아서라고 지적합니다. 계약 진행 여부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늘 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는 편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면회 갔다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거 들으러 바로 가야 돼. 교장 선생님한테 이규태 그 메시지 나왔다고 지금 성북동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다라고. 현주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회장님의 집에 가야 했다고 말합니다. 성북동 집 가면 식탁에 앉아서 그 핸드폰으로 틀어주면 저는 거기서 이제 듣고 메모할 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현주야, 내가 지금 기획공부실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쇄 비용이라든지 뭐 차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공부실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괜히 사람들이 눈에 기획공부실이 예산을 많이 쓰네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고. 이 사람이 학교 일을 관여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다 이렇게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데 이사장도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 돈을 관여하고 지시를 하고 가석방비를 학교 애들이 낸 교부에서 축을 내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의 요구는 미묘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쓴 회장님. 가석방을 위해 벌금 14억을 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몇 억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교비를 일단 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유공 만들어가 무슨 벌금을 내서 내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또 학교 활용해서 뭘 하는 것도 나도 마음에 부담되고 교장한테도 약점 잡히고 하기 때문에 싫은데 지금 부득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규태가 출소하기 전까지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음성 메시지며 계속 왔거든요. 그럼 그거를 끝까지 안 하고 지인들한테 1억, 1억, 뭐 2억, 많으면 3억 이렇게 해서 18년도 11월에 출소를 했잖아요. 결국 회장님의 벌금에 교비가 사용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학교에서 종종 목격됐습니다. 회장님은 일광그룹의 사무실로 교직원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 회장님이 추진한 건 스마트스쿨 사업이었습니다. 교실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 다른 학교에서도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추진한 스마트스쿨 사업은 규모부터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 영어 교재 제작 등 교비로 책정한 사업비는 25억 원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니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왔죠. 이제 업체별로 이 정도 비용이 들 거다라는 예산을 받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예요. 당시 교장 선생님은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영어 교재하고 스마트 교재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거기에 무슨 로봇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23억 정도 든다. 이 정도 예산 잡았고 진행해라 하고 해서 그거는 너무 허터머니 많은 돈이고. 어느 날 회장님이 교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2월 26일인가 그때 뭐 이사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안건에서 해임건을 해갖고 이사회가 열렸다더라고요. 본인 회의만으로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 해임한다고요? 앞에 그다음에 부정할 수 있어서. 아니, 그니까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또 회장님. 우선 다 주고. 네네. 본인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네. 교장은 징계하고 관계없이. 네네. 재단에서 회의만 수가 있어. 우리 재단 방침하고 맞지 않아서 회의만 하면 끝이야. 그 전에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교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찌됐건 계획서가 오면 제가 반려시키고 정확히 해와라. 그런데 또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것도 계속 압박이 오니까 결국은 결재를 했죠. 스마트스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이 게시됐습니다. 3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에서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 업체들이 거의 없었고 거의 뭐 신생 1, 2년밖에 안 된 업체도 있었어요. 스마트 교실을 한다고 하는 학교들이 솔직히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이 들어야 몇천만 원인데 이거는 뭐 10배 이상의 금액을 책정해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한다. 학부모님들도 다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2차 회의 때는 학부모를 싹 제외하고 학부모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2차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업체가 선정됐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업비는 23억 9천여만 원. 유현주, 박민경 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28씩 하는 사업을 하는 제안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거죠. 사정을 아는 교직원들은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은 나갔다 하더라도 더 추진했다간 교비가 상당히 많이 이게 낭비될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많으니 추진이 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제가 막을 수 있는 선도 넘었고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갖고 온 대로 계획대로 될 것도 없고 선정 과정에서도 너무 이제 그런 게 잘못된 거 보이니까 더 이상 진행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 나흘 전인 토요일 오후 이규태 회장이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목적지는 2층 법인실. 법인실 내부의 자료가 밖으로 반출됩니다. 감사를 진행했던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뭐 그런 자료는 다 사전에 어쨌든 다 이렇게 청소가 된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수감 자료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미리 공문을 보내요. 근데 그런 자료도 당연히 하나도 비치돼 있지 않았고 그냥 마지못해 갖다 주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거의 감사를 회방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눈 씻고 봐도 없지요. 내부 제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뭔가 극복하고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행정직 공무원들만 만약에 나갔으면 대단히
아마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계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2019년 5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확인됐다며 스마트스쿨 사업의 중단과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옥중에서 학교 경영에 개입하고 출소 후엔 학교에 드나들며 수십억 대의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태 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마트스쿨 사업은 공익제보자들의 신고로 무산됐고 20억 원이 넘는 교비 집행은 중단됐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이규태 회장이 교육사업을 명목으로 사립학교의 교비를 유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이 회장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조금 더 깊이 추적해봤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신고 후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비 납부를 거부했고 전학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업무상 배임, 강요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규태 회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직원 현주 씨 역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금액이 너무 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금액을 줄이면 회장님 몫이 준다. 주고 이규태 회장이 먹는 몫이 줄기 때문에 금액은 줄일 수 없다. 그냥 어쨌든 회장님 뜻에 맞춰서 잘 해보자. 이게 지금 수량이 달라졌잖아요. 예산이 달라졌잖아요. 그 과업 지시. 영업위원회에서는 그냥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도 회장님이 거부를 하셨고 이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손대면 이제 회장님이 조금 그게 없어지는 거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회장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이가 없지만 지금 그게 회장님이 너무 지금. 검찰은 스마트스쿨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어 교재를 납품받되 동일 교재 개발 용역을 사업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스마트스쿨 사업에 영어 교재를 납품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 네. 그 전에 있었던 업체. 수소문 중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네네네. 하자마자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압구정동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시지 말고 교재만 만들어 주시라고. 오케이 교재만 만듭시다 한 거예요. 그 4월 달에 그 롯데호텔에서 만나서 계약을 한 거죠. 업체 대표에 따르면 영어 교재 개발 업체를 직접 결정한 것은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희한한 게 뭐냐면 8억 8천은 그 교재만 만들기로 했던 거를 자기가 확장을 해서 스마트 스쿨을 사업을 벌였으니 낙찰이 된 회사한테 그 8억 8천만 받고 제가 계약금 달라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낙찰받은 회사가 돈을 받아서 줘야 된다고. 그 후 낙찰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자기네들은 거의 가지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23억인데 뭐가 가지는 게 거의 없어요. 나는 8억 8천만 받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규태가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고 하냐. 이규태가 반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23억 중에 11억. 23억 9천여만 원을 투찰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해당 업체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KBS에서 취재를 나왔고 선생님을 좀 뵙고 싶은데 지금 아마 외근이셔서 언제 오실 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업체는 현재 스마트스쿨 사업의 입찰 담합건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서울지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저기 하지 마시고 한국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했어요. 며칠 후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규태 회장에게 용역 대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고 이규태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광그룹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KBS 초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직원이 아니라 전화가 계속 올려와서 저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땡겨받은 거거든요. 인터뷰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직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 인터뷰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일광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네,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일광공영 사무실을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뭐 약속이 된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그럼 전달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뭐 전달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죠. 취재 중 이규태 회장의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규태 회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KBS 서지원 PD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직접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정식으로 전화해서 연락하죠. 일광공영 쪽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보세요. 계속 연락이 여기는 안 아니잖아요. 닿아서요. 지금 재판 받고 오는데. 회장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죄 주장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 스쿨 사업 그럼 왜 지시하신 거예요, 회장님? 우리 변호사들이 그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럼 직접- 이게 언론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직접 KBS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직접 회장님 KBS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물어보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전 이사장이 학교의 교비 집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학교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목격한 전 학교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가 운영되는 걸 제가 못 봤으니까 제 눈에는 그런 학교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있다는 그 되게 참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2010년 이규태 회장이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학교의 주요 이사진은 가족이나 측근들로 구성돼 왔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이사회의 운영이 사립학교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법인을 보면 이사들이 약간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사장이라는 특정인의 뭐 지인이나 뭐 아니면 친인척 이런 분들이 대다수여서 모든 학교 교육을 이사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사회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즉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권한도 없는 이규태 회장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책무를 방기해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학교는 항소했습니다. 그 후 3년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공익제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선생님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너무 의아한 게 이게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임원 승인 취소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2심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2심이 끝나면 어쨌든 3심도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올해는 끝나겠지. 올해는 끝나겠지. 그게 벌써 지금 횟수로 5년째니까. 그 사이 학교 법인은 6명의 공익 제보자들을 해임 파면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에 제가 6월 말경에 6학년에서 수학여행을 싱가포르 저희는 이제 6학년에서 싱가포르 수학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6월 30일 날 제가 직위 해제됐다고 인솔 하고 있는데 아이들 인솔 중인 상황인데 그걸 연락을 받았어요. 설마 이렇게 뭐 해임이라 할지 해직비 자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알짜롭더라고요. 기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교감이 그런 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것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자 문 닫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이틀 뒤엔가 이제 그 해임 통보를 제가 받게 됐죠. 공익 제보 후 5년이 지났습니다. 현주 씨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징계, 말도 안 되는 징계로 제가 열심히 한 거가 다 부정당한다는 게 그게 너무 억울하고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안에 계신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의지도 있고 저희 말이 맞다고 뭐 도와주고 탄원서도 써주시고 하셨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잖아요. 저는 집에 혼자 있어도 이런 업무적인 거 생각하다가 보면 공황에 확 올 때가 있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2년 전부터는 TV 소리도 싫고 사람 소리도 싫고 햇빛도 싫고 그 이제 혼자 방에서 깜깜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때문에 버티고 몸은 힘든데 그래도 이겨야 된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학교법인이 추정유 10분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학교법인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익 제보자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스마트 스쿨 사업은 당시 학교법인과 학교장이 추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의 녹취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부풀려서 되돌려받으려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위원을 배제한 이유는 전문성이 없는 주부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이사진 해임 결정에 불복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전교조 출신이고 사학재단에 편향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의 결정이 악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규태 회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강요 등 여러 가지 혐의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후 학교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학교 근처의 상가 건물. 지난달 이곳에 이 학교 재학생 대상의 어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학원이 들어오기 전에 뭘로 쓰고 있었던 건지 그런 거 여쭤봤거든요. 원래 거기가 이사장실이었는데 거기가 왜요? 나는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문이 안 달려 있고 그냥 문만 닫혀 있으니까 네. 저 공실인 줄 알았거든요. 학교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어학원과 연결된 입구로 들어갑니다. 원어민 선생님들도 학교를 나와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Hello, excuse me. Can you speak Korean? He recently opened an academy, so some of us, 5 of us, I believe, after the normal school time, we come and have academy classes. All teachers are the same a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어학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학교에서 보낸 공지문. 어학원 수익은 학교로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정관 변경 없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교육청의 수익 사업 보니까 사설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공문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불가하다고 대답을 했고, 왜냐면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회수해가더라고요. 학원에서요. 학교는 운영할 수 없지만 그 수익은 학교로 귀속된다는 어학원. 그때 익숙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 이규태 회장이 어학원 입구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도 회장님이 어학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몇 차례 더 목격되었습니다. 어학원은 누가 설립했고 운영하는 것일까?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원장님 좀 뵈러 왔는데. 네. 원장님. 아, 원장님이. 학교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운영하는 건가 싶어서. 이거는 학교 그거랑 그게 아니라 다른 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금 여기서 이규태 회장이 나오는 걸 봐서 혹시 그 회장님이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오셨나. 저희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어학원 운영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설립업체는 홍보, 전시 대행업과 공연 기획 등을 하는 것으로 유일한 사내이사는 연예인이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의 홍보 영상에도 등장합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이규태 회장의 일광그룹 자회사입니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규태 회장과 인연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회장님의 인연은 또 있었습니다. 일광그룹의 사옥을 2020년에 매입한 법인. 법인 대표도 그였습니다. 그의 사업들은 공교롭게도 회장님의 존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학원 설립도 이규태 회장의 지시였을까? 저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하는데요. 그 매니지먼트 대표님 맞으실까요? 아, 근데 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 매니지먼트 대표는 맞으신 건가요? 죄송한데요. 지금 되게 무리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제가 대답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학원 개설에 대해 학교도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어학원은 당초 학교법인에서 설립을 추진했으나 교육청이 불허하여 지금은 학교와 무관한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이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학원을 방문한 이유는 손녀가 다니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취재 중 제작진은 학교의 회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연도는 스마트 스쿨 사업이 중단된 이후인 2021년. 한 해에 134억 원이 넘는 교비가 지출됐습니다. 전년도의 2배가 넘습니다. 홍보비 8억 1천만 원, 행정실 운영에 10억 6천만 원.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교실 증개축비 38억 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공사 규모는 얼마나 될까? 38억 4천인데 교실 한 칸이 25평, 그러면 12칸 정도, 교실 12칸 정도 규모겠네. 38억에 40억을 들였는데 외관적으로 확 달라져야죠. 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공사 혹시 크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여기 사시긴 했었죠? 네. 증축을 했나 뭐랬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공사 좀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랑 버리는데 막 이런 거 새로 만들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교실 증개축 비용 38억 원이 쓰이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홍보비, 행정실 운영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사립학교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랄지라도 매출액의 3, 4%가 광고 예산이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학교의 경우 1년 지출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8억을 홍보비를 썼다는 것은 13%, 15%쯤 되는데 그거는 초등학교가 무슨 신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게 큰 금액이면 안에 있는 무슨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에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냥 행정실 운영비 해서 그냥 10억 잡혀 있고 어디에 쓰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없고 설명이 결산서에도 올라와 있지 않죠. 인건비는 어차피 교직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소한 복사용지, 소모품비, 그다음에 음료수비 이런 정도걸랑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해봐야 200, 300 정도이기 때문에 많아야 2, 3천 정도라고 봐야죠.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 어디다 썼는지 세부 내역이 알려진 항목이 있습니다. 교직원 문화행사비로 구입한 리조트 회원권입니다. 이곳 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해 학교 법인은 교비 1억 9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저쪽은 100만 원대 넘어가는 거고 보통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이 오지. 회원권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이 리조트는 누가 이용했을까? 서울시 교육청이 민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는 행정직원 8명이 이용했고 구입 목적은 학교 행사, 워크숍 등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행사와 워크숍은 회원권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학교 재단에서도 좀 구매를 거의 없죠. 많이 없죠. 거의 없죠. 대부분은 이제 회사 법인이 많지. 저런 워크숍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회원권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 식당 대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식당 연회장 대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학원의 형태나 이런 거는 좀 아실 것 같고 그거를 미룰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응하거나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뭔가 더 그걸 할 수 있는 조치나 절차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관법의 그 감사 거부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 회계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을 누가 사용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랄까 은밀한 거잖아요. 이런 그 횡령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분들이 핵심적인 지위에서 알고 있던 비위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학교의 공익 제보자들은 여전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는 유현주 씨. 공익 제보 후 현주 씨에게 조사와 재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익 제보하고 나서 이규태가 이제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려고 보복성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거든요. 2019년도부터 20년, 21년까지는 검찰 조사가 엄청 많았어요. 주에 한 3-4번씩은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 법인이 유 씨에게 제기한 고소고발은 총 11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각, 혐의 없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현주 씨. 오늘은 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했었다고 합니다. 이규태는 여전히 자기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뭐 조작이 됐다느니 그런 조작은 자기나 할 수 있지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자기 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은 법정 싸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유현주 씨 개인의 몫입니다. 공익신고를 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회계장부나 이런 내밀한 서류들을 아는 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회계장부에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를 뒤져서 횡령이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계속 하시는 상황이고 공익신고로 인해서 허위신고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입었다. 라고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전부 선생님이 승소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전까지의 고소고발들도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직 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양기 선생님에게 학교는 예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원소송심사위원회의 행정소송 1, 2, 3심,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행정소송 1, 2, 3심 다 승소를 했죠. 2년 8개월 만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됐고 이제 과학전담교사를 이제 맡아서 수업을 했는데 교무실에 제 책상을 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했더니 그 당시에 교장이 자리가 없다 이유로 만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운동장을 좀 배회도 했고 뭐 옥상도 좀 배회를 했는데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죠.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밖에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우리 공익제보자 선생님들한테 동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더 많이 들면서 몸을 좀 추스리게는 됐어요. 공익제보 후 5년, 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후회를 안 한다면 이제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당시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또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고 지금도.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익제보자 어느 누구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 사람들이 그래 옳은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래 니들은 옳았어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저희는. 현주 씨는 날마다 학교로 돌아갈 날을 꿈꿉니다. 공익제보를 한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 때문에
버티고 몸은 힘든데 그래도 이겨야 된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죠.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임원 승인 취소 진행 중인 게 그게 우선인데 새로운 이사진이 들어오면 학교가 바뀔 거잖아요. 네, 그때 돌아가서 저 지금 여태 일했던 것처럼 다시 학교에서 일하고 싶어요. 열심히. 방송 나흘 전 이규태 회장과 학교법인이 추정 60분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방송이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우리의 방송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는 취재 도중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비리 없는 사립학교가 어디 있냐? 사립학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교육학 용어 중엔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 모두 배움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이번 사건들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추정 60분은 계속 취재하며 지켜보겠습니다.